반갑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의 곡의 특징은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는 게 곡의 특징입니다. 그 반박자를 쉬고 들어갈 때 울고 넘는 박달재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큰 산이 아니고 구릉지대. 그런데 제천 쪽은 제천 박달재 맞지? 제천 쪽, 그 충북 쪽은 낮은 구릉지대가 아니라 조금 산이 높습니다. 그 제를 넘어가려고 하면 중간중간 쉬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쉬어가는데 꼭 있는 게 있죠. 주막집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쉬었다가 다시 기운 차려서 으쌰 넘어가는데 그 반박자를 쉬고 넘어가는 것은 한숨 돌린다. 숨을 크게 한번 쉰다. 왜? 숨이 가쁘니까 한숨 쉬었다가 다시 가고 또 한숨 쉬었다가 다시 가고. 김교성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 반박자를 참 정말 그 맛깔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반박자를 쉬고 하잖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또 한번 쉬고 숨을 크게 몰아쉬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제를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그렇게 급경사가 아니면 숨을 이렇게 다시 모으는 그런 일은 없는데, 오르막은 조금 가파르면 중간중간 이 숨이 막 목에 걸리잖아요.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는데 그 느낌을 이 반박자로 표현을 했어요. 반박자로. 그러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노래를 제대로 연주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아마추어들이 이 반박자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연주를 잘하다가 반박자 쉬는 부분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빨라지는 거예요. 정작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한숨 돌리고 가자, 한숨 돌리고 또 올라가자 이러는데, 연주하는 사람은 이 반박자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400m 계주 아시죠? 100m씩 한 명, 4명 선수가 100m씩 바톤 터치 하잖아요. 바톤 터치. 그런데 이 400계주, 이 계주는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주로 승부처가 어디냐면 이 바톤 터치 때문에 1등, 2등, 3등이 가려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왜?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선수들의 달리기 차이는 뭐 1초도 안 나거든요. 0점 몇 초의 그 달리기 차이로 1등, 3등이 정해지는데 그 바톤 터치를 잘 못하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등수 안에 못 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톤 터치, 그러니까 쿵짝이 일정하지 않으면 내가 울고 넘는 박달재가 연주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쿵짝을 정확하게 나누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 한석봉 씨 엄마는 불을 꺼놓고 떡을 쓰는데, 떡가래라 그러죠. 떡을 쓰는데 일정하게 썰잖아요. 일정하게. 왜? 엄마는 평생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한석봉이는 이제 몇 년을 한문 공부를 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통 한 2, 3년? 3, 4년? 4, 5년 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불을 끄고 글을 쓰게 하셨다면 말이죠.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한석봉이 보고 불 끌 테니까 글자 써봐. 시키지를 않잖아요, 엄마가. 왜? 때로는 실수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수가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나는 음악 성도 없는데
전공할 것도 아닌데 뭐 학교 갈 것도 아닌데 뭐 돈 벌 것도 아닌데 뭐 핑계는 많아요. 핑계는. 그 공동묘지 가면 왜 누워 계십니까 하면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아직은 그 공동묘지에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쿵짝이 음악에서는 쿵짝, 그 다음에 쿵짝짝,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노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쿵짝, 한숨 돌린다. 이 노래가 느린 곡이잖아. 4분의 2박자 F키, 장조에서 미까지 내려오는 건 그저 선마을 선생도 미까지 내려가나? 솔, 라, 솔, 미, 파, 솔. 맞네. 라, 솔, 도, 레, 미, 솔, 라, 솔, 미, 파, 솔. 라, 솔, 도, 레, 미, 솔, 도, 레, 미, 솔, 미, 레, 도, 레. 이걸 왜 기억하느냐 하면 보통 장조는 솔까지 내려오는데 선말 선생님은 별난곡이에요. 미까지 내려가요. 미까지. 계명으로 미까지. 그러니까 계명을 읽지 않으니까 손가락 번호를 가지고 연주하다 보니까 미까지 내려가는지 도까지 내려가는지 솔까지 내려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계명으로 만든다. 음악의 언어는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왜?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좀 더 수준의 폭을 넓히고 수준의 폭을 높이고 수준의 폭을 더 내리고 해야 되는데 공간을 자꾸 음악적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음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 맛이지. 아니야. 음악은 음악 마음대로 해야 돼. 음악의 규칙을 지키라는 거죠. 규칙을 지키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내 기분 풀이 하는 거지. 세상에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쿵. 이 쿵을 정확하게 늦게 한숨 돌려 들어간다. 열동하면 준비하면 숨을 몰아쉬다가 땅 가면 숨을 확 들이쉬고 튀어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넘어갈 때는 뭐 빈손으로 옛날에 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나리 보찜을 쥐고 있어요. 개나리 보찜. 엄마들은 주로 아기를 업고 있죠. 그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죄에 왜 주막집이 있느냐? 사람들이 여기 오면 꼭 쉬어야 되는 장소에 주막집이 있고 꼭 쉬어야 되는 장소에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고맙게 샘물이 똑똑똑 흐르는 그 샘물을 파놓잖아요. 물 한 잔 마시고 숨 돌려서 다시 올라가라고. 이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가 박달재잖아요. 박달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님이 이 박달재를 넘어서 왔어요. 넘어와서 이 님이 떠날 때도 이 박달재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는 님도 쉽게 못 오고 가는 님도 쉽게 못 가는데 한 번 왔다 간 그 님이 다음에 그 고생하면서 오겠냐가 안 오지. 있을 때 잘해. 애미지 말고. 그러니까 쿵짝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쿵짝 쿵짝 쿵쿵
매력적이에요. 재 넘어가는 그 느낌을 딱 표현하는 게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거 가사를 읽어봐. 천둥산, 천등산, 자꾸 천둥산이라고 그래.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이마, 우리 이마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울고 넘어갔다가 울고 넘어오는 거예요. 울고 넘어갔다 울고 넘어오는데 울때 훌쩍훌쩍거리 울지 않아도 넘나드는 그 박달재가 힘든데 울면서 넘어갔다 울면서 넘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머니들 밭에 일하다가 에휴 한숨을 쉬잖아요. 큰 숨을 들이키잖아요. 그리고 또 이 거제도 바닷가 해녀들 물속에 들어가서 조개 잡고 소라 잡고 해삼 잡고 문어 잡고 그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숨을 막 심장이 터질 듯한데 그 한 마리 더 잡고 올라오려고 버티다가 물 위로 솟아오르면서 숨을 쉬는데 휘파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 휘파람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는 그 첫음이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야. 왜? 숨을 그만큼 참아냈다는 거예요. 참아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녀들은 휘파람도 잘 부네 이래. 아니야. 숨을 그렇게 한 3분에서 5분에서 7분을 숨을 안 쉬고 물속에서 건져서 막 심장이 바다 물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물을 안 먹고 바다 위로 치솟아 올라와서 수면에 올라와서 숨을 몰아치는데 그 첫 숨이 휘파람 소리가 나는 거야. 알구나 이야기 알구나.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거제도 물개였잖아. 그 물에 들어가면요 그 문어 같은 거 이게요 저기 있다 하고 올라왔다 내려가면 없어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어가 눈에 보이면 그 잡을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숨은 못 쉬어도. 그런 절박한 요즘 문어 한 마리 돈이 얼만데 해삼 한 마리 돈이 얼만데 저거 놓치면 돈을 잃어버리거든. 그런 마음으로 해녀들이 물길질을 한다 그러잖아. 들락날락. 그런데 해녀들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항상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녀 하겠다고 그제도 내려오시면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뭐냐? 쿵짝. 노래를 다 치는 게 연습이 아니야. 노래는 연습할 때 2마디 아니면 4마디 정도를 가지고 박자를 잡아내야 돼. 4마디. 2마디 아니면 4마디. 그리고 개명. 여기에서 애드립 넣지 마요. 아마추어들은 애드립 넣다가 박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박자를 완전히 잡고 애드립 넣는 건 박자를 잡고 난 다음에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박자 잡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다시 쿵짝 쿵 쿵짝을 넣게 쿵짝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음악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거 넣지 마. 넣지 마라고. 왜? 쿵짝도 못 잡으면서 엉뚱한 짓을 왜 하냐고요. 쿵짝도 못 잡으면서. 쿵짝. 보통 이러잖아요.
밖에서 잘하는 사람은 집안에 들어오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집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환경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쿵짝도 못 잡는 사람들이 거기서 멋을 내겠다고, 멋은 기본을 지키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나의 반응이야. 반응. 나의 반응. 요거 넣으면 멋있더라. 그게 아니야. 요거 넣으면 멋있더라. 그게 아니야. 남자들은요, 남학생들은 요즘 애들은 그 체격이 좋잖아요. 3학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한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요, 남자 맛이 나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신체 구조가 갖추어지잖아요. 그죠? 요즘 여학생들도 한 4, 5학년 정도 올라가면 어떤 여성의 형태가 딱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걔들이 내가 어깨 벌릴 거야? 나 머리를 기르고 여성의 몸매를 만들 거야.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냥 열심히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여학생은 여성으로 변모를 하고 남학생은 남성으로 변모를 해 가는 거예요. 변모. 그게 뭐냐면 반복 연습을 많이 하라 이 말이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게 반복. 잠도 충분히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속에서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줄 거야 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망치기 일수예요. 망치기 일수라고. 신성일 씨가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겼나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런 말을 요즘 전문용어로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 나는 배우는 사람은 박자, 계명 읽기, 여기에 최선을 다해. 나도 모르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박자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운 멋들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특히 색소폰 하시는 분들, 가일 톤을 배워야 된다, 서브 톤을 배워야 된다,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송이버섯은 소나무가 환경에 맞는 지역에서 30년 이상이 되면 소나무에서 자동적으로 송이버섯 포자가 생긴대요, 저절로. 그것처럼 연주의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박자를 운용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야.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와요. 선생님, 오브리카토 좀 가르쳐 주세요. 계명을 읽을 줄 아세요? 못 읽는데요? 그러면 오브리카토 안 됩니다. 오브리카토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선생이 흉내를 내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계명 읽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이고, 골치 아파가지고 이 나이에 계명 읽어 뭐합니까? 읽어가 뭐하기는 연주 잘하지. 자기 생각으로 지금부터 계명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은 계명 읽기 한 1년만 연습하면 나머지는 평생 행복하게 살 텐데, 그 1년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버티고, 에이고 쏙 터지네. 이럴 때 또 지금 거제도에서 이제 7월 1일 연주회 준비하느라고 제가 어느 정도 다 마쳤어요. 어느 정도 달 거 달고 다 준비돼서 이제 닦을 일만 남았어. 테이블도 닦아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뺀질뺀질하게 손님들 오시면 미끄러지게. 이 노래 아시죠?
내가 만일 바다가 된다면 그댈 띄워 출렁거리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연주를 출렁출렁하게 하려고 은빛바다가 지금 바깥에 장마 기간이잖아요. 은빛바다 연주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왜? 실내에서 할 거니까. 비가 또 밤바다도 멋있지만 비 오는 바다도 지기거든요. 지금 장마 기간이라 바깥에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막 대나무가 춤을 추네. 이리 췄다가 저리 췄다가. 대나무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박자를 잘 맞추니까. 그것처럼 박달재는 숨을 몰아쉬고 다시 걷고, 숨을 몰아쉬고 다시 걷고. 요것을 잊어버리지 마. 나 혼자 급해가지고 막 용을 쓰지 말고, 나 혼자 매운 고추 먹고 막 화닥거리지 말고, 용을 쓰지 말고. 노래가 어떤 노래냐? 숨을 몰아쉬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으쌰, 가자. 가다가 또 쉬었다가, 으쌰, 다시 가자. 하고 이렇게 숨을 한 번씩 쉬고 몸에 힘을 불어넣는 그런 노래다.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이마 물항나 저고리가 풍기 인견으로 만든 저고리가 물항나 저고리라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전을 뒤져봤어요. 물항나 저고리가 어떤 저고리인가? 인견으로 만든 저고리. 그 인견으로 만든 저고리에 울고 넘는 우리 이미 눈물을 훔치잖아요.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 구려. 비에 젖은 게 아니라 눈물에 젖은 거야. 눈물에. 아이고, 왕금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기마다. 왕금이를 김교성 씨는 옛날 분이니까 왕금이를 알겠네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빨랫줄이 쳐놓으면 왕금이들이요, 이 꽁지 부분이 노랗고 새카만 선이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왕금이가 막 얼마만한 이 엄지만 해요. 엄청 커요. 거기 왕금이가 거미줄을 쳐놓으면 참새떼들도 걸려요. 제비들도 걸려요. 제가 봤거든요. 왕금이 집을 짓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누가 왕금이처럼 이렇게 뭔가 얽히설키 만들어놔서 사람을 유혹하려고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왜? 이미 나에게 오다가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 함정 때문에 나에게 못 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 이 가슴이 터지도록 2절 부엉이 우는 산골. 시골에 살면 많이 오죠. 뿌엉 뿌엉. 예. 나를 두고 가는 이마. 왜 가느냐? 이 왕금이가 뭔가 작전을 쳐놨으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올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서, 갈 때 가더라도 다시 오라 이 말이지. 성왕당에 가서 빌고 가라. 도토리 묵을 싸서 도토리 묵만 싸면 닝닝해서 못 먹어요. 간장이나 소금 좀 더 싸.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구나. 가는 사람 배고플까봐 허리춤에 도토리 묵 싸가지고 주면서, 아이고 참 박달재의 건봉이야. 가슴이 짠하잖아요. 이 짠한 느낌을 연주를 하는 거야. 이 짠한 느낌을 연주 잘하려고 하지만 느낌을, 내 표현을, 그 느낌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해야지. 연주 잘하면 뭐하냐. 이런 연주를 하면 안 돼. 이런 연주를 하면. 지금 왕금인데 꼬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묵사 들고 가야 되는데, 울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리듬을 치면 안 돼. 그냥 쿵짝만 해, 쿵짝만.
알고 좀 해, 알고. 숨쉬기도 힘든데. 숨 한 몰아쉬고, 아이고, 슬퍼라. 이게 훨씬 낫잖아. 아이고, 숨 쉬고. 이게 훨씬 낫잖아. 100번 낫잖아. 노래는 멋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전달하는 게 노래잖아. 멋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좀 알고 깨닫고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울고 눕는데 박달재 숨이 가빠 죽겠는데 이거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연주를 하다 보면 절대 빠르게 연주를 할 수가 없어. 하얀 손수건, 윤영주 씨가 불렀던 노래. 이 노래를 어떻게 빨리 부르냐. 헤어지는데 손수건 하얀 손수건 내밀면서 울지 말라고. 갔다가 꼭 오라고. 그 하얀 손수건이나 울고 넘는 박달재나 다른 게 뭐가 있어. 하얀 손수건은 묵 싸준 건 없는데 박달재는 묵까지 싸주잖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2023년 7월 1일 거제도에서 음악회 합니다. 오실 분 오세요. 제가 짜장면, 꽃배기, 탕수육, 초과, 아니 회덮밥, 바닷가니까 회덮밥, 또 멍게 비빔밥. 아이고 축 넘어가네. 잠재워주고 먹여드리고 쉽지 않죠, 오시기가. 그런데 이런 데를 오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연습을 잘하고 있다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뭐 다음에 가죠. 서울에 있는 그 내과 의사 병원장 선생님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속으로 연습이 안 됐나 보지야 하고 내 소리 질렀거든. 내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연주회를 가려고 애를 써. 그 나훈아 씨 뭐 빅 리사이틀, 조영필 씨 빅 리사이틀 이러면 오빠 하고 막 가잖아요. 막 돈이나 장난 막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 돈이 안 아깝고 가는 거야. 왜? 거기 가면 또 다른 느낌을 얻기 때문에. 예? 나훈아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고 용필이 오빠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용필이 오빠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나훈아 오빠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노래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느낌이 다른 어떤 느낌보다 크기 때문에 그 돈을 티켓값을 지불하고 가는 거잖아. 은빛바다 음악회, 은빛바다, 아코디언 랜더, 전자올기 랜더 음악회도 그 정도 내가 연주를 잘 못하나? 그러니까 모임 자체에 어떤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자기에게 기준을 맞추니까 못 오는 거야. 함께 하는 곳에 초점을 둬야 돼.
열심히 연습하셔서 아직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은 연습 못하니까 5일 남았네요. 5일. 열심히 연주가 안 되면 노래로. 악보 안 보고 연주가 안 되면 악보 보고. 악보 안 보고 연주가 되면 악보 안 보고. 악보 없이 연주하는다 하면 자꾸 악보를 펴놔야 돼. 왜? 불안해서. 악보 안 보고 연주하면 불안해. 그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는지. 눈 감고 연습해. 눈 감고. 눈 감고 연주해요. 에? 그렇게 해서 이런 음악 여행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나를 드러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잘하는 걸 보여주려고 오는 게 아니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공유. 바다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안 온다고 지금 하얀 이빨을 조금씩 드러내는데 바다가, 이 은빛 바다가 이 하얀 이빨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람이 조금 세게 불고 있다는 거죠. 파도가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해 바다는 황량하고 서해 바다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이 탁해요. 그런데 남해안은 아기자기, 옹기종기, 선말 선생님 생각나고 섬집아기 생각나는 그런 풍경이에요. 등대지기 한번 연주하고 제가 악보 안 보고 하는 거 아시죠? 이래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노래가 떠오르니까 그 노래를 연주를 해드리는 거예요. 눈 감고 등대식이, 요 등대에 있어요. 등대식이 7월 1일 날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셔서 즐거운 음악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만남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명읽기, 쿵짝자, 손모양 자세 정확하게 하시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바다였습니다.